왜 납치 살해하셨습니까? 또 다른 공범이 있습니까?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금품 노렸다면서 왜 살해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보신 것처럼 4월의 첫 번째 월요일 뉴스탑10은 정치 뉴스가 아닌 이 얘기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했던 납치 살인 사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이 대략적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주범 이모 씨를 포함해 총 3명의 피의자 말고도 또 한 명의 공범이 더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일단 일당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제 옆에 범죄심리 전문가 오윤성 교수 나와 있습니다. 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방송 전에 오 교수와 함께 세 가지 큰 틀에서 어떤 핵심 포인트를 먼저 짚어볼지 저희가 좀 조율을 해봤었잖아요. 네.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 첫 번째는 6시간도 안 돼 왜 살해를 했냐, 혹은 보시는 것처럼 치밀한 듯 허술하다, 또 추가 공범이 나올 수 있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일단 첫 번째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지난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먼저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여러 인물들 얘기를 하겠지만 이들이 보시는 것처럼 6시간도 안 돼 살해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범행 동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이 범인들이 하는 얘기가 이번에 이 범행을 한 이유는 그 해당 피해자를 납치를 해서 코인을 갈취하고 난 뒤에 살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뭐 그렇다면은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상화폐니까요. 가상화폐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 사람의 뭐 몸값을 요구를 한다든가 또 이렇게 접촉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납치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지금 그 경찰 그 수사 결과를 보게 되면 한 6시간 만에 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예.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코인 갈취가 목적이었는 것인지, 아니면 뭐 그 과정에서 뭐가 좀 이렇게 잘못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서 그렇게 살해를 하게 된 것인지, 예. 그런 것은 이제 좀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것만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뭐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코인 갈취가 진짜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살해할 목적이었는지,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전망한다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그 3명의 그 범인 중에서 지금 경찰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은 처음부터 살해를 갖다 목적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나머지 2사람 같은 경우는 묵비권 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와 관련돼서 봤을 때는 뭔가를 좀 목적을 두고 이렇게 납치를 했다가 나중에 살해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시간 만에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것은 이게 너무 좀 빠르지 않는가. 그러나 살해가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살해가 목적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을, 이 피해자, 일부 이제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피해자를 바로 지금 CCTV에 있는 거기서 납치를 한 것이 아니고 예,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안에서부터 끌고 나왔다는 거죠. 맞아요. 예, 예. 그렇다면 만약에 살해를 하려고 그러면 그 집이 뭐하러 거기까지 끌고 나왔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예. 범죄 심리 전문가가 본 두 번째 포인트, 이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일단은 계획 범죄로 좀 추정이 되고 경찰도 그거에 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런데 좀 대범한 것 같지만 허술한 부분도 많아서 이거를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시청자들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게 조금 더 난감하거든요. 아마 이제 우리 그 일반 국민들께서도 상당히 좀 허술하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그 범행 장소가 말이죠, 그 인근에 CCTV가 한 150대가 있는 데입니다. 한복판이니까요, 강남. 네, 한복판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학원에 갔다 오는 학생들이라든가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예. 지금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밤 12시 이전이긴 합니다만 거기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차량 번호 같은 것이 경찰에 의해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대전까지 추적이 됐고 결국은 나중에 성남에서 뭐 한 이틀도 안 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검거됐단 말이죠. 그거 보면 상당히 좀 허술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CCTV에 워낙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자기 차량 가지고 납치에 그 이용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렌트카 빌리는데 자신의 이름으로 렌트카 빌렸고 예.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그 경찰이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좀 엉성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일단 여러 허술한 부분이 있으니까 초기에 납치를 했을 때 바로 살해할 목적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도 좀 염두에 두고 경찰이 좀 수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어떤 과정에서 뭔가의 어떤 그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즉 피해자가 사망하는 상태까지 갔기 때문에 예. 우발 계획을 세워서 또 본인들이 적응을 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윤성 교수가 본 이번에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의 마지막 핵심 요소는 이겁니다. 오늘 경찰이 말하기로는 일당에 이어서 3인조 일당에 이어서 공범 1명까지 추가를 검거했는데 근데 이게 공범이 단 4명 정도가 아니라 엄청 많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추측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경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이 사람들 이외에 예. 벌써 1명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추가 공범이. 예. 이 외에도 다른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이 가상화폐를 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원한을 샀을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그 가담 여부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경찰이 밝힌 추가 공범은 피해자를 미행한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는데 좀 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오 교수님, 저하고 같이 화면을 좀 보실까요? 네. 이번에 나왔던 인물들, 주범 이모 씨, 그리고 이 행동대장들이 황모 씨와 연모 씨인데 이 두 사람의 연결고리는 대학 동창, 그리고 이 황모 씨, 연모 씨는 배달 대행하면서 알게 된 사이. 주범이 존범들한테 시켜서 이 40대 여성을 납치하고 살인한 건데 근데 오늘 좀 알려지기로는 주말부터 이 주범 이모 씨의 배우자가 간호사다. 그런데 마취 성분이 담긴 물질이 피해자에 발견이 됐다. 그래서 부인인 간호사도 뭔가 공범 역할을 한 게 아니냐. 물론 조심스럽지만 뭐 이런저런 얘기까지 좀 나오거든요. 예, 지금 그 이 씨가 검거된 곳이 바로 아내인 그 간호사가 근무하는 그 병원 옥상에서 검거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는 하는 얘기가 예. 병원 의사가 여러 가지 뭐 주사를 갖다 허락을 해서 주사기를 가져갔다, 마취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좀 이렇게 궁색한 변명같이 들리고요. 예. 분명한 것은 이제 부검 결과에서 어깨라든가 또는 또 다른 신체 부위에서 주사 흔을 갖다 발견을 했고 또 실제로 이제 거기에서 마취제 성분을 갖다 발견을 했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것과 연관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주범 이모 씨의 부인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뭔가 어떤 식으로 도왔는지도 경찰이 좀 더 수사력을 모으긴 해야 되는데요. 아마 수사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옥상에서 검거가 됐고 주말까지만 해도 그냥 뭐 수면제 성분이라고 했는데 이제 마취제와는 또 조금 더 결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렇죠. 더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수면제하고 마취제라고 하는 것은 이 마취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의사의 어떤 그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일반인들이 손에 넣을 수가 상당히 힘든 그런 것이죠. 예. 오늘 뭐 공범도 1명 추가로 경찰이 발표를 했고 주범의 부인과 연관된 뭐 여러 정황 증거들도 경찰이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마취제까지 나왔으니까. 근데 결국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이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을 다룰 때 꽤 조심스러웠지만 중요하다고 했던 게 결국 이 범행의 목적인데 이 목적에 대해서는 결국 뭐 코인 얘기하면 가상화폐 그 피해자의 근무하는 회사에서 8천만 원 손실을 봤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만 유족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고 이것도 언론의 왜곡 보도다. 그럼 명확하게 앞으로 좀 알려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피해자와 연관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조심스럽게 좀 다뤄야 될 그런 부분인데 예. 정확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그 주범 이모 씨와 예. 피해 40대 피해 여성이 이전에 그 같이 이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해서 둘이가 같이 뭔가를 갖다가 해왔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 과정에서 이 이모 씨가 많은 손실을 봤다. 그래서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증언에 의하면 예.
그 돈에 대해서 계속 돈을 돌려달라든지 돈을 빌려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추근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상당히 이제 힘들어했고 주위 사람들의 그 증언에 의하면 사람을 갖다 그런 식으로 해코지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해왔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처음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2021년에 아마 검찰에 그 지금 이제 넘어간 그 사건 중에서 예. 공동 공갈 혐의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이 같이 한쪽에 서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이제 보도가 일부 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와 피해자가요. 같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이 공동 공갈 혐의로 지금 현재 검찰에 송치가 돼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두 사람의 불협 화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이 범죄 동기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제가 짧게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게요. 제가 주변에서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게 주말 사이에 강남 한복판에 CCTV가 저렇게 많아도 몇몇 일당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갑자기 본인들을 연행하거나 납치하려면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냐는 질문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치안 같은 것이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그 나라고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 치안에 있어서의 안정성이 보장이 된 그런 지역인데 저런 일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그 주민들이 이제는 아이들도 걱정하죠. 함부로 바깥에 내놓을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공포의 전념이라든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참 아쉬운 그런 그 대목입니다. 예, 뭐 경찰의 초동 대처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좀 나왔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 강남 납치 살인 사건 얘기는 꾸준히 좀 해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범죄심리 전문가 오윤성 교수와 첫 번째 이슈 함께했습니다.